안녕하세요. 네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페이지부터 25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인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는 그 전 시간까지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는 찾아서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강 유역에서 역시 발전했겠죠. 어떤 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인더스강 유역 그리고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인도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가장 먼저 기원전 2500년경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으로 도시 문명이 발달된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라는 지역이 도시 문명이 발달한 유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더스강에서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살펴봤던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여기서 인더스강은 이쪽에 있고 겐지스강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해온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유역에 기원전 1000년경에 정착을 하게 되고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하면서 문명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 문명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카스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에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와 있죠. 카스트제는 한마디로 신분 제도입니다. 이 아리아인이 이런 신분을 만들어서 문명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래 선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리아인들이 이 겐지스강 유역에 원래 있던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으로 이사를 해오고 이 발전된 무기를 이용해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했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정복민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정복자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원래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다 노예로 만들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복자가 된 아리아인들은 일반 서민들은 바이샤라고 해서 농민이나 상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족이나 무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족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게 돼요. 바로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 카스트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고 이들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이들이 믿는 종교의 이름은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농기구, 자, 농사를 짓게 되는 이 사람들이 농경과 관련된 해, 달, 그리고 뭐 바람, 이런 기타 등등의 자연물들을 믿게 되는 사상이 원래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농사와 관련된 종교의식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체계화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브라만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브라만교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들을 제사를 의식을 거행하는 브라만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면 성경책을 보게 되죠. 그거랑 똑같이 브라만교에서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라만교는 브라만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 문명은 황허강, 양쯔강 유역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문명들의 특징이 바로 큰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중국 문명은 나라 이름이 계속해서 변천이 되는데 이 나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에 더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국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중국의 왕조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중국 문명 중에 세 나라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첫 번째 하나라, 두 번째 상나라, 그리고 세 번째 주나라입니다. 하나라는 가장 오래된 왕조이고 아직까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공부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나라를 살펴볼 텐데요. 상나라는 신권 정치, 그리고 은어 유적지, 갑골 문자, 순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권 정치는 신의 권리를 빌려서 정치를 했다는 내용이고 이 은어 유적지라는 곳은 상나라가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은어입니다. 이 은어에 이제 그들의 이 상나라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지역을 기억해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골 문자,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상나라의 모습을 많이 유추해 보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조금 이따가 갑골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이 죽게 되면 그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노예라던가 물건, 이런 사치품들을 같이 묻는 거를 말해요. 특히 이 순장에서 중요시 되는 모습은 노예들이나 시종들을 같이 사람들을 묻게 될 때 같이 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같이 묻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죽은 후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산 사람들을 그대로 매장해서 데려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지배층들에게 당연한 문화였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바로 주나라입니다. 이 세 왕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나라에서는 천명사상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지배층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덕치주의의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나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봉건제입니다. 우리가 봉건제를 이야기하면 중세 유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봉건제라는 것은 주군과 봉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주군에게 봉신이 충성을 다하게 되는 이 제도가 봉건제도인데 중국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중세에서 다루는 봉건제는 다른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징이 비교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중세 유럽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정립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봉건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주군과 봉신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나라는 서주에서 동주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수도의 위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이는 상나라의 청동제기의 모습이 있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갑골문의 내용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나라의 수도, 여기가 호경, 여기가 나급 해서 서주에서 동주로 이동할 때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제도에 관한 내용이 밑에 주제탐구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봉건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왕과 그 밑에 제후가 주군과 봉신이 돼서 봉건제도를 이루는데 이 왕의 제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교과서 27페이지 중단원 확인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계약하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